안녕하세요. 저는 서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신혼 2년 차이고 개인적으로 가족의 기록과 소중한 추억들을 모으고 기록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저는 오늘 패밀리 서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가족의 역사를 모으고 기록하고 나눌 수 있는지 잠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비디오의 내용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생각 그리고 관점은 오로지 만든 이의 것이며 패밀리 서치 인터내셔널과 루츠탱크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한 문구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마이클 크라이트는 역사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나무의 한 부분인 것을 모르는 잎사귀와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만나 결혼을 했는지, 할머니가 한국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었는지 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의 조상에 대하여 배울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알려져 있는 가족 역사는 바로 우리 조상에 대해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사라져가는 가족의 소중한 기록, 이야기, 사진과 추억을 다른 가족과 함께 나누며 후손들을 위해 보존하고자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조금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기록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앨범에 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주고받은 편지, 일기와 같은 기록물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으며 추석이나 설날 가족 친지가 함께 모였을 때 들은 조상의 이야기와 나의 가족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호적 및 재적 등본이나 종친회 혹은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족보를 통해 조상에 관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역사를 시작할 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가계도인데요. 패밀리 서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멋진 가계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5년간 기념할 만한 특별한 가족의 추억이나 의미 있는 큰 일들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기념일 혹은 특별한 순간들을 어떻게 기록하셨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이라는 것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일기나 스마트폰에 적힌 짧은 메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련된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장 쉬운 기록 방법은 바로 첫 번째 기록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기가 첫 번째 걸음마를 뗀 날 혹은 처음으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을 받은 날 아니면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와 처음 만난 날과 같이 중요한 삶의 첫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과 삶의 지혜, 잊지 못할 이야기, 경험과 배움은 기록을 통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계도는 가족 역사를 시작하기에 좋은 출발점입니다. 초등학교 과제로 잘 알려져 있는 가족 가계도는 개인과 가족을 표로 정리한 것이며 족보와 비슷하지만 가족 간의 연결 관계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계도를 작성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제일 잘 알고 있는 나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본 정보 입력을 마친 후에는 배우자, 자녀, 친형제 자매, 부모, 부모의 친형제 자매에 대해 기록합니다. 찾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또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패밀리 서치에서 제공하는 패밀리 트리 가계도입니다. 패밀리 트리의 가계도는 가족의 관계뿐 아니라
기념일들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장소들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채꼴 가계도라고 하여 가계도 형식을 일반적인 세로 형식의 가계도가 아니라 부채꼴 형태로 간략하게 펼쳐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패밀리 서치 사용법에 대해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정 생성부터 시작하여 간단한 홈페이지 사용법, 가족의 가계도 만들기, 그리고 추억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글에 패밀리 서치를 입력하시거나 www.familysearch.org를 입력하여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밀리 서치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하셔야만 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패밀리 서치는 모든 자료들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오른쪽에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성별을 입력하시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생성 과정은 다른 홈페이지 가입 절차와 동일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계정 생성 후 로그인 첫 화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4대 가계도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그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밀리 서치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에서 패밀리 트리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가계도를 클릭하면 화면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의 가계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계정을 만들 때 입력했던 여러분의 이름이 가계도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예시로서 계정을 만들 때 홍길동이라는 가명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홍길동의 상세한 정보를 보거나 기본적인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홍길동을 클릭하고 우측 아래에 개인이라는 버튼을 또 클릭합니다. 그러면 개인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날짜나 장소, 또한 메모나 추억, 사진, 문서, 이야기와 같은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하고 싶다면 출생 옆에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출생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후 아래에 제시되는 표준화된 주소 가운데 원하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 주소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홍길동의 출생지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제시되는 표준화 장소 리스트가 아래 뜨는데 똑같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표준화된 주소는 대부분 동이나 면 단위까지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주소 입력을 마쳤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야 변경사항이 저장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가족원들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지를 아래로 조금 더 스크롤해 내려가면 가족 구성원들에 관한 정보를 추가, 삭제, 그리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가계도에서도 가족들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 위로 스크롤해 올라갑니다. 개인 상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 가계도 버튼을 클릭하면 전반적인 가계도가 보이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홍길동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나라나 언어에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이 한글 이름을 갖고 있다면 이 이름 템플릿에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나타난 양식의 아버지에 관한 정보를 아는 만큼 입력합니다. 이름 입력은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한글로 이름을 입력할 때 아래 로마자 표기란도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는 정부의 로마자 표기 방식에 근거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로마자는 여권에 사용되는 표기와 약간은 다를지라도 통일성을 갖기 위해 패밀리 서치에서 제공하는 로마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한자 이름을 입력한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한글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족보에 있는 한자에 비교하여 더 정확하게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이름 그리고 성별의 입력을 마쳤다면 스크롤해 내려갑니다. 출생과 사망 정보를 입력할 때는 패밀리 서치에서 표준화된 날짜와 장소를 제시해 줍니다. 출생 및 사망 날짜는 예시에 보이는 것처럼 숫자 형태를 입력하면 아래에 표준화된 날짜가 나타나고 그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니면 월, 일 형태로 입력해도 됩니다. 혹시 월일을 모른다면 연도만 입력해도 됩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제시되는 표준화 주소 가운데 원하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 주소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망과 생존 여부에 관한 정보도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검색합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치 추가를, 하지만 없다면 개인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이제 가계도를 만드실 때 이름과 출생, 사망 정보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나누어 드렸는데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들과 같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가계도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남성의 경우 대부분 성과 이름이 있지만 족보에서 여성의 이름을 보면 이름이 없이 성만 있는 경우와 성도 이름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름이 없이 성만 있는 경우에는 성칸에 성을 입력하고 이름 칸은 비워두고 전미사 칸에 씨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어머니의 성이 김씨였다면 성칸에는 김, 그리고 이름 칸은 비워두고 전미사 칸에 씨를 입력합니다. 남편과 자녀의 기록은 있지만 아내의 기록, 즉 성도 이름도 모르는 경우에는 남편의 이름에 의 부인을 붙여서 입력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홍상직이므로 최종적 이름 입력은 홍상직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름 입력 방법은 성에는 남편의 성을, 이름에는 남편의 이름을 적고 전미사에 의 부인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필수적인 정보인 출생일자와 장소, 돌아가셨다면 사망일자와 장소를 적은 뒤 저장을 하면 입력한 이름이 가계도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족보에서 성 혹은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여성분들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나 문서, 음성 녹음을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패밀리 서치의 추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밀리 서치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서 추억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갤러리를 클릭하면 화면 한가운데에 여러분의 사진첩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지금 표시해 놓은 것처럼 패밀리 서치에서 제공하는 추억 기능을 통하여 가족의 특별한 순간이 담긴 사진들을 저장하거나 가족 앨범에 있는 사진의 디지털 사본을 이야기로 만들거나 가족 이야기가 담긴 문서를 저장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이 전하는 이야기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화면 가운데 보이는 초록색 원 안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옵션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는 구글 사진첩,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여러분들의 사진들을 여러분의 패밀리 서치 추억으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 혹은 외장하드로부터 다운받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 혹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으며 파일 형식은 JPG, PNG, TIF 그리고 BMP 다 가능합니다. 문서들 또한 PDF, DOC, DOCX로 가능하고요. 사진과 문서 모두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은 15MB 정도 되니 참조 바랍니다. 그럼 예시로 사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문서 혹은 음성 녹음을 컴퓨터의 저장 공간으로부터 업로드하고 싶다면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파일 안에 올리고 싶은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진을 처음 올리시는 경우라면 내용물 제출 동의서에 동의하셔야만 사진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업로드 지침 및 정책을 읽고 동의하신다면 동의합니다 박스에 체크를 하신 다음
계속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진이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사진첩으로부터 사진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많은 기능들은 핸드폰 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구글 앱스토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패밀리 서치라고 입력하면 이와 연관된 두 가지 앱이 뜹니다. 바로 패밀리 서치 가계도와 패밀리 서치 추억인데요. 이 두 앱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으로도 편하게 추억을 업로드하고 가계도를 정리 혹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음성, 기록물과 같은 내용들을 올리기가 더 수월해지므로 앱의 사용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나눠드릴 내용은 패밀리 서치 사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저희는 방금 어떻게 패밀리 서치에 가입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계도를 생성하는 법, 그리고 가족의 중요한 추억을 패밀리 서치에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으로도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추가로 패밀리 서치에는 이 외에도 제공하는 정보들과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는 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처를 사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물음표를 클릭하신 뒤 나오는 창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연락하십시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해 내려가면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 그리고 문의 메시지를 발송하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중에서 사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에서 본 것처럼 기록을 하지 않으면 기억을 할 수 없게 되니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겠죠. 가족 역사를 시작하는 방법과 패밀리 서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 대해 배워보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성과 이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보거나 가족과 가계도를 만들어 보거나 패밀리 서치에서 제공하는 추억의 기능들을 통해 여러분과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의미 있는 일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가족 사진들을 보관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역사를 기록하고 함께 나누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이만 가족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